지연이 아버지께서는 사랑의 집 짓기 봉사활동에 참여하셨다. 사랑의 집 짓기 현장에서는 땡땡산 산사태 당시 부서졌던 장애인 복지시설을 허물고 새로 지었다. 지연이는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땡땡산 산사태를 다룬 신문 기사를 검색해봤다. 서울특별시 땡땡산 산사태로 피해 속출. 2005년 새5월 서울특별시 땡땡산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집채만한 흙더미와 바위덩이가 인근 주택과 차들을 덮쳤다. 이번 산사태의 원인은 서울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이다. 이때 서울 지역에는 하루 동안 410.5mm나 되는 많은 양의 폭우가 내렸다. 이번 산사태로 18명이 사망했고 땡땡산 주변을 지나는 도로가 통제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종류와 대책을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차시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종류와 대책을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황사와 가뭄, 홍수, 폭염, 태풍, 폭설, 한파 등을 중심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계절과 그 대책 등을 조사학습으로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처음에 나온 자료에서 지연이 아버지는 어떤 봉사활동을 하셨나요?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에 참여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장애인 복지시설을 허물고 다시 지었던 까닭은 무엇인가요? 땡땡산 산사태 당시에 건물이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이야기에 나온 집중호우는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으로 산사태나 홍수의 원인이 되죠. 이처럼 홍수, 가뭄, 태풍, 지진, 황사 등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피해를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자연재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볼까요? 먼저 봄에 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황사와 가뭄이 있습니다. 그럼 황사가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이지요? 중국의 황토지대나 몽골의 사막지대에서 발생한 모래먼지가 우리나라까지 불어와서 생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황사의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출할 때는 황사 마스크를 씁니다.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지대가 늘어나지 않도록 나무 심기 사업 등을 지원해줍니다. 네,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의 봄에 해당하는 4월에 가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43쪽 강수량 그래프를 통해서 보았듯이 10월부터 4월까지는 강수량이 적은 기간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더불어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로는 댐이나 보, 저수지처럼 물을 저장해둘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여름에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름에 발생하는 재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홍수, 폭염, 그리고 태풍 등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과서 43쪽의 강수량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우리나라의 여름에 해당하는 7월과 8월에는 강수량이 상당히 많죠. 따라서 여름에는 홍수의 위험이 높다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댐이나 보처럼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가뭄뿐만 아니라 홍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폭염이 무엇인지도 알아봐야 할 텐데요. 폭염이란 무엇인가요? 기온이 33도씨 이상으로 올라가는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폭염은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주나요? 땀띠, 열경련, 열사병, 화상 등이 발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폭염 일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럼 이런 폭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더운 날에는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으로 외출하도록 하고 몸에 수분을 보충해주기 위해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폭염은 우리가 대비를 잘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해인 만큼 대책을 미리 알아두면 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태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풍은 적도 부근에서 발생하여 이동하는 동안 많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주는데요.
1년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평균적으로 몇 개 정도인가요? 평균 3개입니다. 네, 그렇죠. 그럼 태풍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고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차바는 10월 한반도에 상륙한 역대 태풍 중에 가장 강했습니다. 태풍 차바의 진로와 비바람 기록을 정혜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3일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촬영한 태풍 차바의 모습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남쪽에서 슈퍼 태풍으로 발달했는데 태풍의 눈이 뚜렷이 보일 정도입니다. 이 차바는 강력한 세력을 유지한 채 제주도를 향해 북상했습니다. 새벽 4시 50분에는 제주도 성산 부근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강력한 위력에 걸맞게 제주도에는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비구름이 한라산을 타고 오르며 더 발달하는 지형적인 효과가 겹치면서 윗세에 오름 557.5mm, 삼각봉에 500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또 한라산 백록담에는 초속 59m, 고산에도 56.5m의 폭풍이 관측됐습니다. 역대 5위 안에 드는 비와 바람 기록입니다. 제주도를 통과한 태풍은 빠른 속도로 북북 동진해 오전 9시 여수 앞바다를 지나 10시에는 거제에 도착했습니다. 여수에는 시간당 최고 80mm, 총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초속 45m의 돌풍이 기록됐습니다. 이후 태풍 차바는 남해안을 스쳐 지나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전 11시쯤 부산 서쪽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부산 금정구에 181.5mm의 비가 왔고 가덕도에는 초속 39.2m의 강풍도 불었습니다. 하지만 부산보다는 울산 지역이 오히려 비 피해가 컸습니다. 울산에 265.8mm, 울주군에는 319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그 태풍 자체의 그 비구름에다가 울산 같은 경우는 동풍이 들어오면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이 비구름이 더 발달합니다. 그래서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통 1.5배에서 2배 정도의 비가 더 많이 내립니다. 3년 만에 10월 태풍, 4년 만에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으로 기록된 태풍 차바. 제주도와 부산을 한나절 만에 가로지르며 강력한 비바람을 쏟아부었습니다. 잘 보았나요? 영상에서 보았듯이 태풍은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주나요? 많은 비가 내리면 하천이 범람해 홍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나무가 쓰러지거나 뽑히고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거나 간판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태풍의 경우에는 대비를 하더라도 그 위력이 엄청나서 피해를 막을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텐데요. 그럼 태풍이 다가온다는 일기예보를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배수구를 점검하여 빗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게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특히 비상 연락망과 대피 장소를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태풍이 오기 전에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가을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는 어떤 자연재해가 나타날까요? 태풍이 찾아오기도 하고 늦가을에 한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태풍의 경우에는 여름과 가을 사이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름과 가을을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태풍은 여름과 가을에 공통된 자연재해라고 생각하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겨울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나라의 겨울철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폭설과 한파가 있습니다. 네, 그럼 폭설이 내리면 어떤 피해가 예상되나요? 도로에 눈이 쌓여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져서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폭설 피해를 줄이려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눈을 빨리 녹일 수 있도록 용화칼슘이나 소금 등을 미리 확보하고 제설 차량 등을 준비합니다. 내 집 앞의 눈은 직접 치우도록 합니다. 네, 그렇죠.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도로에 뿌려 눈을 빨리 녹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 앞에 눈을 치우기도 합니다. 그럼 한파는 어떤 자연재해인가요?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는 추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한파가 닥치면
농작물을 기르는 곳이나 양식장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 수도관이나 계량기가 동파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아주 잘 말해주었습니다. 그럼 교과서 50쪽을 잠깐 볼까요? 미세먼지도 자연재해일까? 라는 제목의 글이 보이는데요. 잠깐 읽어본 뒤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